오리온 감자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분이 유퀴즈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조세호 씨가 경쟁사가 어디냐고 묻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내에 있나요? 대답이 멋있더라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리온 포카칩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감자칩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감자칩을 만듭니다. 감자를 튀기는 게 전부인 이 생감자칩들 사이에서 포카칩은 대체 어떤 전략으로 추월을 하고 또 30년 가까이 1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이 감자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엔 꽤 늦게 들어온 편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감자에 있죠. 한국 감자는 뭐랄까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이야기도 뒤에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감자 이야기부터 한국 생감자칩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포카칩, 포테토칩, 그리고 허니버터칩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리온, 농심, 그리고 혜태의 대결이 되겠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뜨거운 감자 포테이토칩입니다. 국내 스낵 시장이 탄생하게 된 건 새우깡 덕분입니다. 1971년에 등장했고 국내 스낵의 표준이 됐죠. 현재도 국내에서 밀가루 스낵의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이 새우깡의 영향이 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칩은 이보다 더 늦은 시점에 등장합니다. 사실 감자칩이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건 우리나라 제과 기업들도 이미 아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왜 진작에 감자칩을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이건 우리나라 감자 품종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프렌치 프라이는 대부분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 감자는 튀기기에 좋지 않거든요. 미국, 특히 중부지역 감자들은 수분이 적고 포슬포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자들이 튀기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자는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수분이 많으면 튀기기 힘들고 당도가 높으면 쉽게 타기 때문에 튀김에 적합하지가 않죠. 껍질이 얇아서 상처도 잘 나고요. 우리나라에서 감자 요리는 대부분 쪄서 먹거나 갈아서 부쳐 먹는데 이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우깡 등장 이후 감자 스낵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농심 포테토칩이 국내 최초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먼저 움직인 건 삼양식품이었죠. 73년에 감자칩을 출시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과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당시 반응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죠. 감자칩은 생감자를 얇게 썰은 뒤에 튀기면 끝입니다. 때문에 감자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국내 농업 기술로는 한참 부족했거든요. 삼양의 감자칩이 사라지고 7년이나 흐른 뒤에서야 농심 포테토칩이 출시됩니다. 농심도 전략은 나름 잘 짰어요. 밀가루 스낵으로서는 새우깡이 이미 시장을 석권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낵 시장도 서서히 개방될 거고 우리나라도 감자 스낵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포테토칩이 처음 출시됐을 땐 포테토칩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칩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장면일까? 클레오파트라와 감자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술자리 게임에서 이거 많이 부르죠? 이게 어떻게 이런 노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칩이 아주 잘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감자칩 자체가 당시로선 굉장히 생소한 과자였으니까요. 어쩌면 이 이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유지만 될 정도로 팔렸죠. 그런데 이 농심에 비상이 걸립니다. 경쟁사였던 오리온이 중대 발표를 하거든요. 1987년 프리톨레이와 오리온이 협업해서 감자 스낵을 출시하겠다 선언합니다. 프리톨레이가 어떤 기업인가요? 레이스, 치토스, 도이토스 같은 과자들을 만들어서 파는 글로벌 기업. 돈슐랭에서 스낵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곳이죠. 근데 또 감자칩을 출시하기도 전에 치토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스낵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농심 입장에서는 엄청 초조했겠죠. 이때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칩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합니다. 이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떼고 포테토칩 1, 포테토칩 2를 출시하면서 사전 대응에 들어갔죠. 그렇게 1988년 오리온 포카칩 어니언 맛이 등장합니다. 의외로 오리지널은 한참 후인 92년에 출시됐고요.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포카칩을 위해 무려 감자 품종 개량이 들어가거든요. 작정하고 감자칩 분야를 평정하겠다는 결기가 강하게 드러났죠. 국내 최초의 민간 감자 연구소인 감자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품종 개량을 시작합니다. 농가들과 계약하고 재배하면서 전량을 다 사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게다가 감자를 일정한 품질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감자도 제철이 있죠? 비수확철엔 주로 수입 감자를 썼었는데요. 이런 창고를 만들면 사계절 불문하고 국산 감자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스케일이었어요. 감자칩으로 세계를 제패해본 기업과 손잡았으니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또 하나 차별점이 있다면 국내 감자칩과는 달리 아주 얇게 튀겨서 더 바삭바삭한 느낌을 살렸고요. 여기서 멈췄던 게 아니라 92년에 또 다른 감자칩을 출시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스윙칩. 스윙칩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감자칩은 아닙니다. 감자 반죽에 전분을 섞어 만든, 정확히 말하면 성형 감자칩이죠. 프링글스처럼요.
온전한 감자의 맛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즈닝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당시 감자칩들은 짠맛을 강조했는데요. 스윙칩은 매콤한 맛으로 방향성을 잡고 어필했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죠. 농심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리온이 했던 것처럼 자체 감자 연구소를 설립하고 품종 개량과 계약 재배에 들어갔거든요. 뭐 이미 많이 늦은 감은 있긴 했지만요. 근데 경쟁사는 무려 오리온, 아니 정확히는 프리토레이와 손잡은 오리온입니다. 쉬운 게임은 아니었죠. 결국 포테토칩은 포카칩에 추월당하고 맙니다. 포카칩이 제품만 잘 만들었던 건 아니죠. 광고도 엄청 잘했거든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낵 업계에선 비수기란 게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과자가 잘 팔리지 않았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이런 과자에는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포카칩은 여름에 맛있다고 광고를 했어요. 햇감자는 6월에 나는데 이걸 썼으니까 더 맛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름 동안 포카칩 판매량은 꾸준하게 올랐고요. 엄앵란 씨와 김진 씨가 커플로 등장한 일명 1등 감자 광고 시리즈, 이것도 대단했었죠. 광고 끝부분에 배우 유현철 씨가 불량 감자로 등장하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거든요. 제품력과 광고, 마케팅에서 우위를 선점한 오리온은 감자칩 시장을 독주하게 됩니다. 농심도 2004년엔 포테토칩을 칩 포테토로 리뉴얼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긴 했는데요. 포카칩은 이미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간 이유였어요. 이때 농심은 포테토칩만으로는 승부가 안 되겠다 판단한 건지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자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어요. 우리나라 감자의 대부분은 수미 감자입니다. 국내 감자 수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정용으로 쓰기는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튀기기에 좋은 감자는 아닙니다. 근데도 농심은 무슨 생각인지 이 감자를 가져왔죠. 예상했던 대로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원래 튀기는 방식대로 튀겼더니 색도 검어지고 수분 때문에 식감도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튀겨야 할까 고민하다 나온 기법이 진공 저온 조리법입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당시 국내에선 기술이 없었어요. 결국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왔죠. 내부적으로는 비판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감자칩 하나 튀기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하겠냐, 수미고 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하지만 농심 수미칩은 2010년 계획대로 출시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거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매출도 그렇고 점유율도 그렇고 야금야금 올랐죠. 아이돌의 아이돌 수지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수미 감자로 만든 수미칩. 수미 감자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도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 농심의 노림수는 제대로 적정합니다. 농심 스낵 라인의 한 축이 될 만큼이었어요. 꽤 만족스러운 성적표였죠. 하지만 오리온을 추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오리온을 대적할 만한 감자칩은 없었던 걸까요? 혜태 제거가 이때 등장합니다. 감자칩 분야에서 혜태 제거는 원래 딱히 경쟁력은 없었습니다. 포카칩과 포테토칩 이 두 상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으니까요. 97년에 부도를 맞으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2000년대에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혜태 제거가 일본의 스낵 기업 가루비와 다시 손을 잡았어요. 이때부터는 오사츠, 구운 양파, 자가비 같은 과자를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한국 스낵 시장에 한 획을 그을 대작을 출시합니다. 허니버터칩이었죠. 이 허니버터칩의 업적은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과자 때문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사재기가 벌어졌던 적은 없었거든요. 감자 농사를 하던 농민들 소득까지 올려준 제품이고 혜태 제과의 모기업인 크라운 제과 주가는 11월 한 달 동안 50%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허니버터칩을 사려고 집었는데 다른 과자랑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과자들도 사야 했던 황당한 기억도 나네요. 이걸 두고 허니버터칩의 인질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물론 이 광풍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니버터칩은 감자칩 시장의 판도를 싹 뒤집을 정도였어요. 짠맛과 고소한 맛이 강조되던 감자칩 시장에 단맛이라는 제3의 맛이 추가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후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허니버터칩은 독주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이었습니다. 감자칩뿐만 아니라 치킨, 음료수, 우유, 아이스크림, 심지어 만두까지 허니버터 맛이 출시됐죠. 허니버터칩이 유행하기 직전 감자칩이 잠깐 궁지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질소과자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사실 감자칩을 이렇게 포장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튀겨내기 때문에 운송 중에 잘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질소를 빵빵하게 채우는 질소 충전법이 개발된 게 바로 이 감자칩 때문이죠. 또 감자칩은 원료를 전부 국내에서 조달하다 보니 생산비 압력을 잘 받는 과자였는데요. 마침 내용물까지 줄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허니버터칩은 이런 논란까지 잠재운 감자칩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과자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정도니까요. 지금이야 허니버터칩을 한물 간 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긴 합니다. 출시 당시 매출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그렇지 지금도 결코 낮은 매출은 아니죠. 온라인 반응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감자칩 시장은 빠르게 또 치열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1위냐? 이변 없이 오리온 포카칩입니다. 매출 794억으로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국내 감자칩 시장에서 30년
30년이나 왕좌를 지킨 셈이죠. 정리하자면은 국내에서 성장이 아주 더뎠던 감자칩 시장에서 앞에선 오리온 포카칩이 끌고 뒤에선 스윙칩이 밀어주는 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오리온은 감자칩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죠. 포카칩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또 허니버터칩만큼이나 뜨거운 감자가 될 포테이토 칩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요즘은 트러플 감자칩이 유행인 것 같은데 이 감자칩 시장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감자칩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